7월 후원 알려드립니다. 전찬주님, 김대현님, 조화수님, 김재현님, 변정훈님, 최준호님, 리메인님, 낙교님, 박현우님, 이승규님, 조영국님, 박재권님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 이동근님께서 후원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팟빵에서도 이제 에피소드에 후원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6월에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한 번에 못 봐서 인스타 10g님이 닉네임을 또 바꾸셔서 유튜브 아임띵으로 하셨는데 에피소드마다 100원씩 후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민성님이 10,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국민대 교수님이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봄번님이 또 10,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인사이트도 계속 후원해주고 계시죠? 네, 인사이트도 매달 팟빵 정기 후원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후원이 은근 이제 많아졌나요? 그러네요. 책임감을 느끼시나요, 좀? 아, 그건 아니지만. 패트리온 후원이 오랜만에 늘어났네요. 네. 제가 장비를 계속 살 수 있나요? 그쵸. 계속 사야죠. 이번에 조금씩. 뭘 사자고 얘기했었는데 저희가 캡처보드 같은 것들. 네. 영상 캡처보드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익산에 가서 네. 영상 하나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 44비트 채널에 가면은 이렇게 또 깨알 홍보를 하시는구나. 제가 얼굴 나오는 거 홍보하고 싶진 않았는데 제가 낙교님 얼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CP님한테 이제 영상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그냥 옆에서 보면서 좀 배우고 있어요. 네.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캡처보드라는 건데 네. 캡처보드가 화면을 별도 장비에서 캡처해서 저장하는 장비예요. 그러니까 왜 별도 장비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맥에서 저장을 하면은 맥에 있는 뭐 CPU 자원을 써서 저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 하드디스크에다가. 네. 아니면은 카메라를 쓰면은 카메라에 어떤 리소스를 써서 저장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캡처보드를 빼면은 이 캡처보드의 자원을 써서 다른 기기에다 저장을 해줘요. 약간 전용 그래픽 카드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래픽 처리를 하는 그래픽 카드처럼.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영상만 저장하겠다.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재미있는 걸 배웠는데 여기다가 뭐라고 해야 되지? 카메라? 네. 카메라인데 미러리스는 아니고 그거보다 좀 낮은 단계 컴팩트 카메라 중에 좋은 거? 그러니까 제가 쓰는 게 이제 소니의 RX100이라고 RX100이라고 되게 유명한 모델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다가 바로 그냥 캡처보드랑 연결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럼 카메라의 아웃풋을 캡처보드 인풋으로 네, 넣으면 맞아요. 그래서 영상을 저장한 걸 다시 복사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그 카메라 디스플레이 화면 저장하는 식으로 네. 해서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걸 써가지고 캡처보드랑 연결을 시켜서 이제 그 녹화를 했던 거거든요. 네. 생각보다 너무 잘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CP님도 얘기하셨었는데 뒤에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아웃포커싱이 안 되면은 사람들 얼굴이 나와버리잖아요. 그쵸. 근데 어쨌건 좀 좋은 카메라를 쓰니까 아웃포커싱이 되고 사람들이 지나다녀도 전혀 부담 없이 이제 녹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돼서 좀 신기했어요. 캡처보드엔 인풋이 몇 개까지 들어가요? 하나요. 하나요? 네, 그러면은 하나 만든 거예요. 컴퓨터 화면이 아니라 배경화면이 없었구나. 네, OBS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네. 카메라로 들어온 거는 이제 캡처보드로 하고 네. 그냥 화면 스크린 캡처는 이제 그 OBS 프로그램에 내장된 윈도우 맥 화면 캡처를 쓴 거죠.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보내는 건데 네. 그냥 유튜브용이면 사실 따로따로 찍어도 되긴 해요. 네, 따로따로 찍어서 이제 합쳐가지고 해도 되는데 이거의 장점이 이제 드러날 때는 실시간 방송할 때죠. 왜냐면 실시간으로 두 개를 합쳐서 보낼 수 있으니까. 네, 좋네요. 네, 근데 실시간 방송은 못했고. 그 녹화할 때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약간 한 번에 끝낼 수 있잖아요. 그쵸. 다시 합치거나 그런 걸 안 해도 되니까 사실 깔끔하게 끝내려면은 그냥 이렇게 해버리고 네. 바로 내보내도 되는 거죠. 하시코프트 한번 해볼까요? 뭐야, 실시간 방송이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캡처보드 빨리 사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캡처보드 2개를 사가지고 네. 개인 컴퓨터 화면이랑 카메라랑 직접 연결해서 해볼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네. 근데 뭐 발표자 얼굴이 안 나오니까 실시간 방송. 예. 그렇죠. 그렇게 하면 어쨌건 편집 안 하고 편집 크게 하지 않고서 바로 쓸 수 있으니까. 근데 뭐 너굴님 편집하시면 되죠. 따로 녹화한 다음에. 편집이야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 실시간 방송 하실 거예요? 실시간 방송은 안 할 거잖아요. 네, 하지 말재요. 아니 그건 아니고 전 생각이 없었어서 하시면 하는 거죠. 제가 준비하는 거 해볼까 아니라서. 싶어서. 된다고 하면.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 OBS 프로그램 연결해서 트위치나 뭐 유튜브 뭐 이쪽은 그냥 한번 해보는 경험 삼아서. 거기 붙이는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마이크 입력이랑 그다음에 HDMI 캡처보드 2개를 해서 화면이랑 카메라를 따와야 되니까 네. 세팅을 잘 하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조금 더 제가 복잡해졌죠. 아이맥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때. 그때 하셨던 것처럼. 네, 그때 네. 아이맥 해놓고 발표자 화면 캡처 떠서 제 아이맥 들어오고 아이맥으로 방송 나가고. 방송 나갔어요? 아니요, 나갈 수 있다. 네. 나갈 수 있다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됐으니까 사실. 네. 서초루비에서 했던 것처럼 하시코프에서도 한번. 근데 그때 서초 루비도 이제 편집해서 지금 올렸거든요, 네. 유튜브에. 지금 채널 홍보를 안 해서 조회수가 아예 없지만 서초 루비라고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거기에 영상을 4개 올렸어요. 그러니까 비공개 요청하신 그 카카오 관련된 내용만 빼고 4개 네. 올렸는데 앞에 2개는 음성이 저희가 쓰는 이 예티 마이크로 잘 들어갔는데 뒤에 낙교님이랑 이제 저희 회사 다른 분이 할 때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마이크가 안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좀 소리가 확실히 다르더라고. 이 마이크가 있는 것과 네. 없는 것의 차이가 좀 심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뭐 연결이 제대로 안 선이 잠깐 되나? 빠졌는데 저희가 몰랐다거나 뭐 그러지 않았을까? 모니터링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군요. 그래서 사실 모니터링을 잘 하고 있어야죠. 네. 안 한 거죠. 네. 영상의 퀄리티를 높이려면 음. 그 제 인프런에도 신청했었거든요. 강사로. 네. 물론 신청만 하고 안 하는데 거기서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맥의 기본 녹화도 사실 잘 되는데 막상 맥 걸로 녹화하고 나중에 재생해보면 약간씩 끊겨요. 노이즈 캔슬링 한다고 얘가 무슨 작업들을 해가지고. 네. 그게 후렴님이 예전에 얘기해 주신 건데 영상 방송 보잖아요.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근데 의외로 화질에는 별로 안 민감하대요. 근데 소리에는 엄청 민감해서 소리가 조금 끊긴다거나 밀린다거나 하면 바로 항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동영상 같은 거 컴퓨터 재생해서 보면은 싱크가 진짜 0.01초 정도만 달라도 느껴지거든요. 이게 화면이 안 맞아라는 게 너무 확 와닿으니까 그건 확실히 짜증나는 것 같고. 근데 그것도 후렴님이 얘기해 주신 건데 제가 후연녀님 안 계신 자리에서 이렇게 썰을 팝니다. 죄송합니다. 그 0.1초 정도는 사람이 인지를 못한대요. 0.1초는 인지할 것 같은데. 우리가 TV 네. 그 신호를 보내잖아요. 근데 영상을 보내는 건 했는데 소리를 같이 담아서 보내는 게 아니라 소리를 따로 보낸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고민을 많이 했나 봐요. 연구자들이 이걸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지? 싱크가 안 맞을 텐데 분명히. 그래서 그냥 처음엔 에라 모르겠다고 보내봤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인식을 못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0.1초까지는 사람이 괜찮다. 그냥 같이 머지해서 인식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밀리면 이제 바로 인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예전에 우리가 뭐 곰플레이어라든지 또 비슷한 그런 게 몇 가지 있었잖아요. 그런 네. 거 쓸 때는 싱크를 밀어주는 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음성 있죠. 싱크 밀어주는 네. 자막 싱크인가? 자막 싱크도 그런 거- 있고 음성 싱크도 네, 있죠. 그런 거 밀어주는 기능이 있어서 가끔씩 썼던 기억이 나긴 해요. 음. 근데 이제 뭐 코덱 때문인지 뭐 CPU 문제인지 아무튼 좀 밀리면은 이게 뒤로 가서 더 밀리는 더 밀리죠. 점점 경우가 밀리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답이 없는데 그런 것들 했던 기억이 나기는 해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음질에 대한 얘기는 되게 많은 것 같긴 해요. 유튜브 기초라고 해야 되나? 약간 네. 유튜브 입문자들을 위한 영상 같은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항상 한 얘기가 이게 음질이 안 좋으면은 되게 피곤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듣는 사람이. 근데 그래서 이제 음질을 좋게 만들어야 된다? 좋은 마이크를 써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코프 하더라고요. 1회 세미나 영상 올려놨는데 유튜브에 그것도 댓글이 딱 2개 달렸는데 둘 다 음질 얘기예요. 안 좋다고요? 음질 안 좋다고. 그때 어떻게 녹음했었죠? 그때는 그냥 그 발표하시는 분 컴퓨터로 녹음한 거 퀵타임 그거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카메라에서 아웃사이더님이 녹음해 주신 네. 거 그거라서 사실 좋을 수는 없는 상황이긴 했죠. 그렇죠. 근데 여기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 이제 단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들고 하는 마이크에서 바로 녹음이 안 돼요. 근데 할 수 없는 건가 그게?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도록 해볼게요. 또 무선 장비를 그냥 아주 캡처보드 같은 아니 그 음성 장비를 캡처보드에 음성도 안 들어가요 따로? 오디오 아니, 인으로 아니요. 들어오는데 근데 인으로 기본 들어와요? 무선 마이크가 우리 네. 앰프 타고 스피커로 나가버리잖아요. 네. 그럼 그걸 중간에 가로쳐야 그러니까 되는 그때 앰프 보니까 억스가 있어서 제가 거예요. 그 그거 억스는 이렇게 그 영화 아니에요. 아니에요? 확인해 보셨어요? 그 억스는 그때 그래요? 뒤에 보면 억스 단자가 없어요. 그 억스는 아니, 그 그때 마이크 제가 들어오는 스테레오 단자 하나 보면서 이거 아웃풋 되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서초 루비 할 때 기억 안 나세요?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아무튼 그걸 바로 못 받으면은 예티 같은 걸 넣어야 되는데 뭐 발표자가 서서 발표하신다거나 하면은 그쵸. 조금 안 좋을 수 있겠죠. 발표자가 서서 하더라도 예티가 있으면 좀 괜찮은데 그래서 맞아요. 네. 그때 생각한 게 낙교님한테 그 녹음기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래도 옮기면 소니. 여기다가 모델 그것도 달아놓으면 괜찮네요. 나중에 합성하면은 괜찮거든요. 네, 괜찮겠네요. 저를 너무 믿지 마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개발 이야기는 안 하고. 어쨌든 하시코프 행사가 지금 다음 주 화요일이죠. 수요일인가요? 수요일입니다. 네. 수요일. 화요일엔 다른 행사 있지 않으세요? 아니, 화요일엔 AWS 스타트업 모임 저희 회사에서 하고 또 신청은 했는데. 화요일에 그거 있고 수요일에는 하시코프 모임 저희 회사에서 하고 목요일엔 또 저희 회사 개발자 채용 소개처럼 한다고. 홍보해 주세요. 그건 뭐예요? 얘기해 그러니까 주세요. 개발자들 이렇게 모아서 네. 회사 소개하는 거 저희 대표가 회사 지표도 말해주고 하면서 네. 약간 채용을 목적으로 어, 그런 거 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링크를 지금 아마 이미 뿌렸을 것 같아요. 이거 월요일에 나가잖아요. 저희 네. 이제 네. 그때쯤 이미 마감이 돼 있을 것 같긴 해요. 제가 미리 괜찮으시면 스탠다드 아웃에 네. 링크 한번 올릴게요. 아 그렇네. 네, 트위터에. 네, 트위터랑 페이스북이랑. 네. 그러니까 트위터 팔로우 많이 해주세요. 네, 트위터 팔로우가 은근히 많긴 하더라고요. 벌써 그래요? 600명 넘었어요. 우와. 거기는 트위터 거의 안 올리잖아요. 낙교님이 엄청 열심히 하시잖아요. 아니 그건 거기는 거기는 그렇지. 있지만 네. 44비전 다 같이 하고 있죠. 그렇게 특정 인물을 밝히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위험을 감소시키려고 지금. 그쵸. 뭐 위험한 거 올리시려고 네.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이번 주에 좀 장애가 큰 거 하나 있었잖아요. 컸죠. 네. 당근마켓은 별 문제 없었나요? 네, 저희는 클라우드 플레이 안 쓰니까. 아, 저희는 진짜 난리 났어요? 섞어서 난리 쓰나 났죠. 보네. 저희는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바로 앞에 있거든요. 아, 대박. 아, 그래 거기 다른 CDN 쓰잖아요. 아카마 이런 거 쓰는 거 영상은 아카마이를 쓰는데 아, 저희 웹 서비스 웹은. 자체는 오히려 그게 더 크죠. 영상만 안 됐으면 웹페이지는 제대로 그래도 보였을 텐데 지금 웹페이지도 안 뜨는 상황이라서. 근데 클라우드 플레이어 쓰신 이유는 뭐예요? 그거 좀 궁금해요. 일단 제가 세팅한 건 아니라서 이유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요. 근데 클라우드 플레이어의 기능이 되게 많잖아요. CDN 기능 외에 다른 기능들 때문에 쓰는 것 같아요. 뭐 디도스 예전에는 그 AWS 라우터 53에 디도스 어택을 막아주는 그런 기능이 없었던 것 같아요. 라우터 53은 아니고 그냥 CDN 쪽에서 클라우드 프론트? 아, 프론트 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나중에 들어가긴 했죠. 네, 나중에 와플하고. 들어갔고, 네. 근데 저희 서비스 벌써 5년 넘은 서비스니까 그 시점에는 없었던 거죠. 근데 디도스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클라우드 플레이어에 있는 디도스 같은 것 쓰기 시작하면서 점차적으로 거기 있는 기능들 많이 쓴 것 같아요. 큰 서비스네. 디도스 공격도 받고. 그럼요. 큰 서비스입니다. 근데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엄청 싸지 않아요? 예, 사용하는 거에 비해서는 진짜 싼 해자 좀 서비스. 이상하죠. 서비스. 그러니까 사실. 가격 정책이 좀 특이하긴 했죠. 그러니까 걔들 네. 정액이고 이제 트래픽 단위로 안 받으니까 그럼 애들은 뭐 먹고 살지? 무료 그러니까 CDN도 제공해 주잖아요, 심지어. 네? 무료 계정 신청해서. 무료 CD는 근데 이제 말이 CDN 도 많아요. 해주고. 느릴 때가 있다고 가끔. 가끔 그렇긴 한데 그래도 CDN을 무료로 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장점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 예전에 저희 사실 속도 테스트 해봤었거든요. 네. 물론 무료로 한 거긴 한데 클라우드 프론트보다 확실히 느리더라고. 한 2-3배 이상 느렸어요. 이미지 다운로드 단순 그래요? 측정에 그러니까 저희 로컬에서 그냥 뭐 벤치마크 돌리듯이 테스트한 게 아니라 실제 사용자 단에서 테스트했거든요. 네. 그래서 특정 지역 사용자는 클라우드 플레이어 CDN 쓰게 해봤는데 확실히 뭐 2배 넘게 차이 나더라고요. 우리나라 엣지가 없나? 있긴 있는데 네. 무료 버전이라 그랬을 수도 있고 무료 버전만. 근데 무료 버전 아니었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 하루 이틀 테스트한 게 아니라 일주일 네. 넘게 해봤는데도 계속 느렸으니까 꾸준하게. 클라우드 플레이어 연락을 하셔야죠. 응? 아니죠. 연락은 연락해서 우리 트라이얼 하게 해줘. 무료 버전 말고 진짜로 네. 써보고 싶어. 나중에 또 테스트 해봐야죠. 근데 요즘엔 CDN 비용도 많이 줄어들어서 저희는 이제 그 화요일이죠. 화요일에 이제 이게 터졌는데 밤에 11시 다 됐는데 갑자기 500더 뜬다고 그 스카리 님이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서버가 되게 오랜만에 터졌나? 저희가 이제 최근에는 장애를 잘 안 겪고 있어서 그럼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일단 AWS부터 들어갔죠. 저는 들어가는데 이제 갑자기 클라우드 장애 같다 이런 얘기들이 들어오면서 막 롤도 안 돼, 뭐 노션도 안 돼, 뭐 다 터졌다는 거예요. 우리만 안 터져서 다행이야. 역시 또. 노션도 클라우드 플레이어 써서 네, 터진 네. 거예요? 그래서 그때 회사 사람 노션 안 된다고 했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그런 상황이니까
뭐 한편으로는 안도도 했지만 우리 서비스 장애가 아니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손 놓고 기다리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 클라우드 플레어에서 제공하는 그 대시보드가 있는데 대시보드도 못 들어가요. 거기도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니까 좀 이따 그래도 꽤 빨리 복구를 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클라우드 플레어의 기능이 좀 많아요. 그 와프라고 해서 웹방화벽이 있는데 네.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는 나중에 그 기능이 추가되는데 원래는 AWS에서는 별도 솔루션 사서 넣어야 됐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추가됐는데 그래서 클라우드 플레어의 이 웹 방화벽에서 약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공격들 꽤 많이 차단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장애 난 것도 약간 그거 관련된 거더라고요. 맞아요. 그 장애 네. 레포트를 보면 클라우드 플레이의 웹 방화벽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인라인 자바스크립트 공격 맞는 코드가 있나 봐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룰을 좀 개선하려고 배포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CPU가 올라가가지고 결국 장애 난 거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 룰이면 뭔가 자체적으로 그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자기네 전체 서비스에 적용을 시킨 맞아요. 거잖아요. 근데 아니 뭐 일부분 서비스에라도 먼저 적용을 해보고 테스트를 했어야지.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네. 기본적으로 이게 정규 표현식으로 된 룰인 것 같아요. 음. 근데 정규 표현식은 테스트가 어렵죠. 그래서 어렵죠. 어렵긴 한데. 그리고 보통 이런 데서 쓰는 정규 표현식 같은 경우는 진짜 복잡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공격 잡아내는 정규 표현식 좀 복잡하죠. SQL 복잡해지는 것처럼 정규 네. 표현식을 엄청 복잡하게 쓰는데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미리 잡는 게.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엔드투엔드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거기서 안 잡힐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에 트랙 부하가 많이 안 들어갔을 때는 안 잡힐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건 아니고 제 생각에 만약 엣지 몇 대만 배포했으면 그 엣지만 장애 났을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이제 한 번 해버렸고 여기서도 말한 거 보면 시뮬레이팅 모드라는 게 있나 봐요. 거기서 돌려봤나 봐요. 근데 실제 이 공격에 해당하는 사용자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이 룰에 안 걸려가지고 네. 이제 CPU가 안 높아서 아이고. 아 괜찮네 하고 이제 전체 배포한 거죠. 왜냐면 바꾼 거는 정규식밖에 없고 정규식 조금 바꿨으니까 시뮬레이팅도 해봤고 에러 안 나고 이제 배포했는데 걔가 이제 CPU 100%를 치는 거죠. 정규식이 이래서 좀 안 좋은데 그래가지고 CPU 100% 때문에 502 에러가 발생했고 네. 82%의 트래픽이 다 드랍됐대요. 뭐 거의 들어간 사람이 신기한. 진짜 제일 뭐라 그래야 되나 안도했던 건 슬랙은 그나마 된다는 거. 다들 트위터와 네. 슬랙은 된다며. 그래서 30분이면 엄청 빨리 잡긴 했네요. 아니 30분 아니고 1시간 걸렸어. 1시간 그러니까 걸렸대요? 얘들 좀 시간이 이상하게 쓰는데 이거 복구가 일부 복구는 됐고 그다음에 전체 완전히 그러니까 복구된 거가 13시 UTC 기준으로 13시 42분에 이제 발생했고 한 20분 있다가 원인을 알아냈대요. 그러니까 원인 알아내는 거 이런 거 특히 정규식으로 CPU 치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인을 알아내서 이 와프 이 룰셋을 다 중지시켜 버렸대요. 맞아. 20분 정도 있다가 저희도 그러니까 복구됐어요. 어떻게 보면 공격을 막아주던 부분이 네. 약간 중단된 거야. 그래서 그걸 빼고 그때 약간 복구된 거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한 1시간 동안 뭐가 문제인지 이제 제대로 파악해서 그 코드를 찾아내가지고 다시 이제 와프의 그 룰을 적용한 게 이제 14시 50분이니까 거의 1시간? 1시간 20분 정도 걸린 거죠. 그래서 이 사이에 똑똑한 해커들은 공격에 성공했을 수도 있어요. 여기 그렇구나. 클라우드 플레어 와프만 믿고 있었던 데면 이 시간대면 그래도 미국 기준으로는 오후긴 하네. 아 미국이 아니구나. UTC로 써놨네 또. 왜 UTC를 써놨지?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세- 전세 글로벌하게 국제 서비스라고 일하는 애들은 그러는구나. UTC로 네. 표현할 수밖에 없어. 미국은 몇 시지? 미국은 마이너스 8? 7? 미국은 우리나라 11시였으니까 우리가 플러스 9잖아요. 네. 걔들 새벽이네요. 미국은 너무 새벽이겠다. 넓어서요. 미국 어디냐가 그렇긴 한데, 지금 캘리포니아는 마이너스 7? 그러니까 7, 8, 9 안에 8? 있으니까 이 정도. 이거 몇 시인가요? 글로벌 회사시니까 그때 아침 시간이었어요. 아침 6시 네. 뭐 이제 좀. 출근하면서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뉴스 같은 것들 한국에서 나왔던 거 네. 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큰 타격을 입었죠. 아침 5시, 6시면 딱 그때 네. 피크 때네요.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CDN 쪽에 장애 나면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클라우드 플레어 오류 때문에 이제 나무위키랑 이런 데도 장애났다고 그러고 근데 기사에 거기는 언급이 안 되네요. 일무시기 사이트도 클라우드 플레어 쓰는 걸로 원래 유명했잖아요. 그랬어요? 디도스 공격 하도 받아서 이제 망한 거 아니에요? 응? 망한 거 아니에요? 그건 계속 잘 되잖아요. 뭐 일단 뉴스에는 별로 안 올라오긴 하지만 그러니까 트래픽은 높은데 아마 분명히 썼는데 이 기자가 기사 쓰면서도 그 사이트 언급 안 해준 것 같긴 해요. 그렇군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막 알려지기는 또 사람들 말로는 막 그냥 소프트웨어 문제로 많이 알려져서 그 전에 근데 디스코드가 또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장애를 겪었잖아요. 맞죠. 디스코드 장애도 이제 약간 비슷했죠. 디스코드는 약간 억울한. 이거 막 헛소문이 막 돌았잖아요. 그 서버 트위터에- 관리자가 파워코드 밟았다고요? 그게 빠진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디스코드 자기들 앱에 뭐 영어로 써 있었는데 네. 이걸 그렇게 이해한 건가? 근데 저는 이 경험담을 실제로 들었어요. 어디서요? 그 이제 아는 지인이 그 지인이 일하던 회사에서 이제 IDC에 있는 동료가 자기를 불렀대요. 그래서 나 심심하니까 같이 이제 서버 뭐 작업하는데 옆에 있어줘 해서 옆에 있었는데 이제 다 작업을 하고 나가는 길에 그 IDC 관리하시는 분이 어이쿠 하면서 잠깐 넘어진 거예요. 뭐에 걸려가지고 살짝 넘어질 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잡아준 거예요. 그랬는데 잡아줌과 동시에 갑자기 옆에 있던 서버 렉들이 우웅 하면서 불이 착착착착 다시 들어오는 거죠. 순차 전원기 들어오듯이 큰일이다. 막 식은땀이 쭉 나고 그때 바로 이제 그때는 이제 사내 메신저 쓰던 시절이니까 메신저에 무슨 일이냐 뭐 터졌냐 막 그러면서 막 올라오기 시작하고 해서 장애 보고서 쓰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약간 그런 거 많은 것 같아. 옛날 IDC들은 선정리도 잘 안 돼서 요즘에 페이스북이나 뭐 네이버나 이런 데들 자기 IDC 자랑할 때 보면 선이 천장에서 내려와서 혈적이다 뭐 이런 글들도 많아요. 그쵸. 거의 아트를 하셨던데. 네, 배치를 잘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옛날에 실제로 밟고 많이 넘어졌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네이버만 해도 각 말고 그 전에 있던 MVP 거기는 모든 선을 다 직접 커스텀해서 잘라서 그 자리에서 바로 딱 맞게 꽂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커넥터를 들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죠. 그리고 그거 제가 WWDC 2016년에 갔나 7년에 갔나 그랬는데 네. 그때 이제 WWDC 시작할 때 영상을 틀어주거든요. 그때 자기들 나름 주제에 맞게. 근데 그때 그 영상도 재밌게 봤는데 그때 그 영상이 IDC 전원 끄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애플에 이제 새 직원이 출근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IDC 딱 사무실에 들어가서 컴퓨터 딱 켜고 이제 뭐 하려고 자기 컴퓨터를 켜려고 이제 전원을 찾는데 벽에 이제 콘센트가 있으니까 그거 딱 뽑고 자기도 딱 꽂았는데 그게 이제 IDC 전원 다 내려가서 이제 사람들이 그때 그 재밌게 이제 앱스토어가 안 돼가지고 인스타그램도 못 쓰고 페이스북도 못 쓰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원시 시대에 사는 모양이 나오는데 뭐 인스타그램 원시 버전 막 이런 거 그래서 재밌었거든요. 그게 그 영상에서 나온 거였군요. 근데 그런 거 보면 가끔 발생하는 일이었나 봐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런 영상 나왔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막 파워코드 위에다가 청테이프 붙여놓고 뭐 거기다 메모 달아가지고 절대 뽑지 마시오 뭐 이런 거 붙여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뽑을 것 같아. 근데 아까 방송 장비 얘기도 했는데 방송 쪽에도 비슷하거든요. 그 이제 믹서가 되게 복잡하게 생긴 기계라서 거기다가도 막 절대 켜지 마시오 뭐 이런 쪽지들이 되게 많이 붙어 있어요. 최근에 이제 디지털화 되면서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우리도 발생한 거잖아요. 서초로비 할 때 마이크 연결이 뽑힌 거잖아요. 네. 교통사고지 일종의. 누군가 선을 건드렸다거나. 그 공연 같은 거 가시면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지나가야 되는 길인데 선이 지나가야 되면 그 위에다 이제 몰딩 처리 같은 거 해가지고 두꺼운 선 같은 것도 막 되게 많고 가네. 그런 거 무선으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원은 일단 무선으로 안 되고 그다음에 뭐 안정성 문제가 있으니까 또 무선으로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저희도 당장 회사 인터넷만 해도 무선으로 하면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 많아지고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디스코드가 트윗을 좀 이상하게 했어요. 나름 재밌게 한다고. 움푸스가 파워코드 밟고 뭐
뽑아버렸다 뭐 이렇게 걔는 했는데 맨날 움푸스 얘기하잖아요. 네, 디스코드. 전 잘 모르거든요. 아. 사람들이 이거 보고 움푸스라는 직원이 그랬나 보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캐릭터라고. 네. 움파룸파 뭐 그런 캐릭터도 얘기 네.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네 맨날 얘기할 때 뭐 업데이트 소식에도 항상 움푸스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서비스 터졌는데 저렇게 드립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다 직원이 실수했다고. 그래서 진짜 이유는 뭐였어요? 진짜 이유는 엄청 복잡했어요. 무슨 라우터 설정이 잘못 배포돼가지고. 디스코드 쪽에서? 아니 디스코드 말고 무슨 펜실베니아에 있는 무슨 A로 시작하는 회사가 LG 해니? 모르겠어요. 아무튼 버라이즌 뭐 LG는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 아무튼 그 회사가 라우터 설정 잘못한 게 있는데 그게 이렇게 뿌려졌나 봐요. 옆에 서버들로 해가지고 그거를 버라이즌 네트워크 통해서 또 전 세계로 또 퍼지고 라우터 설정이 아이고. 원래 라우터가 뭐 몇 번 IP는 어디로 가라 막 이런 설정들이잖아요. 예. 그게 잘못 퍼져가지고 지금 그때 확 퍼졌나 봐요. 옆에 하면서 그래가지고 디스코드가 그때 안 된 거죠. 와. 근데 이게 약간 미국 쪽에서만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쪽까지 영향을 안 준 건지 아닌데? 아무튼 모르겠어. 그때 우리나라 디스코드도 안 되지 않았을까요? 네, 우리나라 디스코드 안 됐을 것 같은데. 아, DNS 라우터도 이제 그러면 신뢰할 수 있는 라우터, 뭐 신뢰할 수 없는 라우터 이렇게 바꿔놔야 되나? DNS도 그렇잖아요. DNS 서비스들도 네. 신뢰할 수 있는데 써야 되잖아요. DNS 장애 나면 아니 해킹 당하면 진짜 위험하니까. 그렇죠. 근데 라우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통신사가. 그러니까 그거 하고 있죠. 지금 화웨이랑 막 화웨이 그쵸. 장비 못 쓰게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네네. 미국이 그 네트워크 장비단에 뭐가 들어가면 컨트롤하기 어려우니까. 네. 그렇군요. 있었어요. 이거 구름 입력기 이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했는데 드보락이 추가됐다고. 그러니까요. 낙교님 쓰고 계신가요? 아니요. 왜 안 쓰세요? 있는데요. 다른 입력기 쓰시던데? 아직 귀찮아서. 아, 귀찮아서. 다른 입력기에서 불편한 점이 좀 있었다고 예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낙교님이. 뭐 아직 크게 문제는 없어요. 애월 입력기 쓰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네, 잘 안 되면 바꾸겠죠. 잘 안 되면. 근데 구름 입력기는 쓰는 분들이 조금 있나 봐요. 이거 하는 분도 계속 유지 보수하는 거 보면 안 쓰시죠 입력기? 저는 입력기 따로 안 써요. 저도. 아니 기본 입력기도 느려가지고. 아 그쵸 기본 입력. 네. 그런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전 느린 것 빼고는 사실 문제를 안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다른 입력기 쓴다고 해서 속도가 빨라질까?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전환 속도? 속도가 빠른 건 아니고 이제 한글 관련된 기능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썼던 걸로 그러니까. 알고 있긴 해요. 예. 그런 면에서 저는 딱히 불편을 안 겪고 있어서. 그리고 약간 단축키 바꾸는 그런 것들, 뭐 시프트 스페이스로 한영 전형 바꾼다든지 그런 것들이 약간 운영사 대단에서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었어서 뭔가 예전에는 이제 이런 커서 입력도 많이 썼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생존을 위해 쓰고 있긴 하죠, 에어 입력기를. 본인만의 특별한 환경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드보락이 특별한 환경은 아니죠. 드보락이 특별하다기보다는 이제 드보락이 특별하다기보다는 이게 맥에서 기본이 다 백엔드가 그 쿼티로 잡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맥 공식 그 한글 입력기의 백엔드가 쿼티 입력기예요. 그래서 이제 단축키 같은 것들이 다 쿼티로 바뀌어요. 여기서 드보락 기능을 쓰더라도 네. 그거는 이제 뭐 그쪽에서 잘못 설계한 게 근본적인 원인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걸 이제 바꿔서 약간 투명하게 매핑해 놓은 게 에어 입력기거든요. 네. 그래서 에어 입력기를 쓸 때는 드보락을 쓰다가 에어 입력기를 쓰면은 드보락 단축키가 먹고 그러니까 로마지가 아니라 그 쿼티를 쓰다가 이쪽 넘어가서 쓰면은 다시 쿼티의 단축키가 먹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엄청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왜냐면 드보락 쓰시는 분 중에 처음 쓰시면은 입력 그 단축키를 아예 쿼티로 쓰기도 하거든요. 아. 왜냐면은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것들이 워낙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안 바꾸고 쓰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썼었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오죠. 왜냐면 내 뇌 안에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그죠. 시피님도 키보드 커스터마이징 해요? 아니요, 저는 절대 안 해요. 한 개도 안 해요? 네. 저는 심지어 내 몸이 바꾸고 있어요. 지금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맥에서 한영 전원 키가 바뀌었어요. 네. 벌써 몇 년
붙거든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 맥북 사신 분 보면 우와. 왼쪽 시프트 위에가 한영이라고 돼 있어요. 글씨가. 그래서 그 캡슐 키가 없어지고 그게 한영키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제 커맨드 시프트 쓰는 분들이 좋아요. 컨트롤 커맨드 시프트인가? 스페이스. 아니, 커맨드 스페이스? 아 맞아. 커맨드 스페이스가 공식이고 네. 제가 아까 말했던 건 시프트 스페이스 쓰고 싶어 다른 걸 네, 쓰거나 그쵸, 뭐 그런 네. 식으로. 해주고 저는 근데 심지어 제 몸을 바꿨어요. 제가 엄청 힘들어하면서도 네. 그 캡슐락 한영키 새로 바뀐 걸로 바꿨습니다. 그거 캡슐락 기능을 안 해요, 그러면? 네, 캡슐락 기능 안 해요. 근데 불은 있는데? 네? 불은 있어요. 불은 있는데 네. 그게 뭐 누르고 하면 뭐 펑션이랑 같이 네네네. 누르거나.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근데 이게 저는 있는 줄도 몰랐어요. 이걸 키가. 일부러 적용하려고 그런 거예요. 왜냐면 새로 컴퓨터가 이제 계속 이렇게 나오고 네네. 커맨드 시프트 이거 나중에 결국 없어지면 또 낙교님처럼 무슨 입력기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절이 오기 전에 내가 몸을 빨리 바꾸고 이게 약간 그거랑 비슷해요. 맥 OS가 터치패드 잘 나갈 때 스크롤 방향을 바꿨잖아요. 네. 그때 적응 못한 분들은 지금도 적응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몸이 적응하는 방향으로. 저도 원래는 그런 방향이긴 한데 그 커맨드 스페이스랑 그다음에 컨트롤 키는 저는 항상 그 캡슐락 키로 바꿔서 쓰거든요. 그 컨트롤 C, 컨트롤 V 할 때마다 새끼손가락이 찢어질 것 같아서. 그게 해피해킹인가 그분들이 많이 예, 그렇게 하는데. 예. 그걸 보고 이제 따라서 하고 몇 년 돼서 이젠 좀 바꾸기가 힘들지 않나. 빨리 바꾸세요. 네, 망했네. 이제 입력기 쓰셔야 되겠네요. 아니, 이제- 저는 컨트롤 C, 그러니까 커맨드 C, 커맨드 V 말고 아니, 이제 컨트롤 C, 더- 컨트롤 V가 손이 쪄지시는 거 아니에요? FN 누르고 한 캡슐락 누르고. 빨리 바꾸셔야 돼요. 어렵겠네. 근데 아이고. 되게 커맨드 스페이스 충격적이긴 언제 하네요. 없어질 거야 이제. 전 지금 이거 이 지금 제가 쓰는 맥북에 한영키가 저기 캡슐락에 있는지 몰랐어요. 저도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들었었거든요. 네. 그럼 최근 모델은 그런가 보다 하고서 쳐다볼 생각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지금 방금 발견했어요. 여기도 한영키가 캡슐락에 있어. 한 오래된 모델이잖아요. 오래되진 않았어요. 낙견이. 1년 좀 작년? 넘었죠. 네, 1년 정도 된것 1년. 같아요. 네. 저도 1년 정도 됐네. 그래서 이미 바뀌어 있었구나. 충격적이긴 하네요. 습관의 무서움입니다. 그렇죠. 아 그리고 이게 인스타그램도 최근에 장애나서 엊그젠가 정말요?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이 사진 업로드가 안 되는 현상이 있었어요. 특히 인스타그램은 지금 여기 블루터 기사 보는데 올해 벌써 5번째라 그러거든요. 1월, 3월, 4월, 6월 지금 거의 매월 장애 나고 있는데 이게 뭐 애들 뭐 시스템을 옮기고 있는지 아니면 시스템이 워낙 크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장애가 났고 요즘에 장애가 이제 큰 서비스들에 은근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이 하는 게 많다 보니까 반대 아닐까요? 이게 작은 서비스들은 장애가 나도 모르잖아요, 내가. 그쵸, 근데 큰 맞아요. 서비스는 장애가 나면 이제 모든 사람이 알게 되니까 뉴스도 되고 나도 알고. 저는 뭐 장애가 엄청 큰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긴 해요. 그러니까 큰 문제들은 이제 AWS 단이라든지 아까 전에 보면은 그 어디지? 그 디스코드 장애 났던 것도 그 아래에서 잘못한 데가 엘러진인가? 엘러진이랑 정확히 DQ이라는 데가 잘못한 건데 이게 보면 다 ISP들이거든요. 그런 단에서 문제 생기는 것들로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걔네는 네트워크를 제공해 주는 데니까. 근데 일반적인 서비스들은 사실 사용자랑 엄청 타이트한 계약을 맺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SRE라는 책에서 보면은 장애 정의를 다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애라는 게 모든 전역에 걸쳐서 벌어진 장애라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국소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눈에 크게 보이는 것들은 전체 장애들이 보이는 거니까 좀 눈에 띄긴 하는데 전 서비스 장애는 뭐 엄청 큰 일은 아닌 것 같긴 해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날 수 있지 않나? 안 나는 게 제일 좋겠지만 당연히. 그렇죠. 근데 카톡이 한창 뜰 때 6개월 만에 1000만 찍었잖아요. 카톡이 그때 전체 장애가 안 나서 그렇지 국소 장애는 좀 나도 티가 안 났잖아요. 근데 카톡이 그쵸. 아마 그때 장애 좀 심하게 났으면 아마 졌을 거예요. 라인한테. 그래서 라인 한참 뒤에 나왔잖아요. 네? 라인 한참 뒤에 라인도 나왔죠. 바로 나와 있었죠. 비슷한 시점에. 근데 이제 그때 그거였죠. 라인이나 특히 다음 마이피플 이런 애들은 카톡 장애 나기만 기다리고 있었죠. 카톡이 장애 크게 몇 번만 내서 만약 하루 이틀 안 되기 시작하면은 하루 이틀 안 되면 난리 거니까. 나죠. 근데 약간 그런 서비스의 특징이 잘못 장애 나면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요즘 장애들이 조금씩 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덕분에 우리 팟캐스트가 연명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러게요. 더 큰 장애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네. 할 이야기가 많게. 다른 이들의 고통은 우리 팟캐스트의 희망인가요? 주제 찾기도 힘들잖아요, 이제. 힘들죠. 아, 진짜. 요즘 정리를 우리가 잘 못하고 있으니까. 네.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그럴까요? 오늘 지금 38분밖에 안 했어요. 아, 정말요? 내용이 없어. 그렇네요. 지금 낙교님도 독호 옮기느라 정신이 팔려서 집중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죠. 네. 끝낼라 그랬는데 너무 짧다고 지금. 낙교님이 짧다 그랬어요. 네. 아니죠. 너굴님이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 거 아니에요? 낙교님이 하라면서요. 저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하라고 하지 않아요. 다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꼭 저렇게 얘기하세요. 그죠? 예. 약간 열정페이 강요하는 사장들 같아. 느낌이. 그런 것 같아. 나중에 잘하실 것 같아요. 아, 너굴님이 꼭 하고 싶으시다고 지난번에 실패를 딛고서 다시 한번 지난번 실패는 뭐예요? 야심 프로젝트? 아, 그 얘기부터 간단히 네. 해주시죠. 예전에 이제 저랑 낙교님이랑 그 다음에 쌍피님이랑 그다음에 조감자님이라고 그 다른 계시던 출판 편집자 한 분이랑 해서 4명이 모여서 에디터란다. 메이커를 나간 적이 있어요. 메이커 페어에. 무슨 주제로 나갔냐면 그때 윤무님하고도 한번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야구 경기 기록을 이제 시각화하고 그것들을 일목요연하게 1년치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이제 해서 저희가 이걸 어디다가 이렇게 자랑질을 할까 하다가 마침 메이커 페어가 하고 있어서 포스터를 크게 만들고 뭐 스포츠 팔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만들었던 적이 있고요. 예, 만들어서 야심차게 7장 만들고 7장이요? 7장 정도 팔지 않았나요? 7장 팔고. 그러니까 7장 팔고. 7장은 아니고 그래도 한 소모한 것까지 하면 30장은 소모를 했죠. 아, 그 뭐 기증하고 뭐 주변에 드리고. 강매하고 뭐 이런 거요? 지금 집에도 안 가지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집에도 없어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그걸 한번 첫 인쇄물, 그러니까 아마추어리즘을 발동시켜가지고 만들었던 첫 인쇄물인데 뭐 실패하고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다른 데서 뭐 책을 만들어 본 적도 있긴 하지만 IT와 관련해서 책이란 주제가 항상 저한테는 조금 흥미로운 그런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하시코프 세미나를 준비를 하는데 마침 하시코프 세미나가 다 테라폼 주제로 발표가 되는 거예요. 이번 하시코프 세미나가. 그리고 저희가 몇 회 전에 이야기했지만 일본에는 기술서전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든 책들을 같이 가져와서 같이 공유하고 팔고 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부럽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 회가 끝나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조만간 제가 기술서전과 관련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하나 내겠다. 그러고 했던 게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44비츠 블로그를 하시니까 44비츠 블로그에 있는 좋은 글들을 책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어떤 글들을 골라서 책으로 만들어 볼까 고민을 했고 이제 마침 낙교님이랑 저랑 썼던 테라폼 글이 한 3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마침 또 아웃사이더님이 요번에 나왔던 원격 그 저장소 관련해서 글을 써주셔서 그거 하나 받아서 총 4개의 글을 책으로 만들어 보자. 처음에 만드신다고 하는데 글을 한 10개쯤 목록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44비치 글이 상당히 길거든요. 왜냐면 길어요. 스크리비너랑 베어에서 항상 길 체크를 해요. 네. 근데 보통 이제 글을 쓰면은 한 700자, 800자면 한 페이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IT 단행본 기준으로 했을 때. 네. 근데 우리가 쓰는 글이 보통 20만 자까지도 가거든요. 와. 그러면은 거의 30-40페이지 한 챕터가 나와요, 보통. 네. 근데 10개를 쓰면은 거의 뭐 책 한 권 내시겠다는. 네. 그래서 제 글은 그나마 짧았어요. 제 글은 사실 어떤 튜토리얼도 아니고 그냥 어떤 기능들 소개하거나 새로운 문법 소개하는 글이라서 길지 않았는데 낙교님 글 그 테라폼 기초 튜토리얼 와, 제가 이제 편집을 할 때 인디자인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편집을 해요. 인디자인을 올렸어요. 처음에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미지들을 쭉 이제 그 블로그에서 따다가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뭐 바꿀 부분들도 있고 교정도 봐야 되니까 한번 다시 쭉 읽어보는데 글이 안 끝나요. 아니 몇 페이지짜리야 도대체. 거의 요번에
책 만들어 보니까 80페이지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절반은 한 낙교님 글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테라폼 튜토리얼이라고 제목을 지을 걸 그랬네. 저만 긴 건 아니에요. 요걸님도 컴포즈 글이랑 도커 왜 쓰는지 보면 비슷해요. 그 분량. 그건 뭐 꽤 네. 길긴 합니다. 저희가 원래 그런 식으로 이제 방향을 잡았었으니까 길고도 하죠. 네. 네, 내용도 풍부하고 좋은 글들을 써보자고 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책 만들었고 요번에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표지였어요. 제가 사실 이제 이게 뭐 얘기해도 되나? 그 표지를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우리가 44비트잖아요. 블로그 이름이. 그래서 숫자 44가 들어간 이미지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를 쭉 찾아봤어요. 저는 주로 비주얼 헌트라는 홈페이지를 사용하는데 거기에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이미지들이 올라오거든요. 44로도 검색해보고 4로도 검색해보고 44로도 검색해보고 막 그래서 한 15개 정도 이미지를 찾았어요. 그래서 쭉 저장을 해놓고 각각 라이선스에 대해서 쭉 이제 카피를 해서 라이선스 문구가 있으니까 그 문구도 저장을 해놨어요. 아 그러면은 이미지에다 44를 합성을 한 게 아니라 네. 44가 원래 들어가 있던 거 찾으신 거예요? 네. 제가 뭐 합성하는 기술이 많거나 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막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중에 아스팔트 위에 44가 페인트로 칠해져 있는 그 사진이 있었어요. 되게 네. 좋아서 그 사진을 써먹어야겠다 하고 이제 그 사진을 넣고 했더니 되게 괜찮더라고요. 느낌이 좋아서 해야지 하고 이제 어제 인쇄를 맡기려고 하다가 발견을 한 거죠. 상업적 이용이 안 되는 이미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만 상업적 이용은 안 된다. 그래서 부랴부랴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이미지를 또 찾아서 지금 상업적 이용이신가요? 왜냐면 돈 받고 팔 거니까 가격이 적혀 있진 않지만 돈 받고 팔 거니까 상업적인 이용이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또 가격을 안 적으면 괜찮은 건가 싶기도 하네요. 네, 편법이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표지를 그렇게 한번 마지막에 크게 한번 확 뒤집어 엎고 네, 그래서 표지 이미지가 딱히 이제 아이디어가 없어요. 44 들어간 이미지들이 그렇게 다 잘려 나갔어요. 딱 2개 남았어, 딱 2개. 마진이 처음부터 손해면은 안 네. 나면은 네. 절대로 날 수 없는 구조면은 네. 그거는 상업적 이용인가요? 그렇긴 하죠. 그래도 상업적 이용이죠. 아 그래요? 네. 돈 받고 팔면 항상 상업적 이용이라 생각해야 되죠. 네. 뭐 얼마에 파시는 건가요? 이번에 80페이지라서 뭐 비싸진 않고 한 10,000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싼데? 낙교님이랑 저랑 CP님이랑 이제 다들 의견들이 좀 있는데 그때 얘기하셨잖아요. 낙교님은 비싸다고 하시고 저는 네 살짝 비싼 것 같긴 한데 동인지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네 뭐 그냥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5만 원 받아서 된다고. 아니, 일단은 팔려야 되잖아요. 팔려야죠. 지금 이게 다 아마 CP님이랑 저랑 다른 분들 별로 공감을 해주지 않아서 네. 너굴님이 혼자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일단 인쇄도 다 너굴님 돈으로 하고 그쵸. 저는 공감은 하지만 한 5만 원 받아도 된다는. 아. 한 명한테만 팔면. 아니죠. CP님은 컬러로 만들어서 5만 원 받자는 거 아니셨어요? 아니요. 저는 프린터로 출력해서 5만 원 받잖아요. 아. 여기 막 인디자인 쓰고 이러잖아요. 네. 그거 말고 프린터로 깔끔하게 출력만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기술서점 보면 막 그런 거 많잖아요. 일본 동인지들은 막 집에서 정말요? 집에서 찍어온 것 아니 같은 거 그런 많아요. 그 정도 퀄리티는 없어요. 있어요.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다 인쇄소 들어가서 그 스태플 제본 같은 걸 하더라도 인쇄소 들어가서 그러니까 나오긴 하죠. 스태플로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기 스태플 그래도 수준을 넘잖아요. 스태플을 해도 인쇄소 들어간 거랑 아닌 거랑 엄청 되게 차이 달라요. 나요. 네. 그래도 차이 많이 나요. 뭐 아무튼 그래서 그냥 제 욕심인 거죠 일종의. 이번에 몇 건이나 찍고 다 그게 소량 제작이긴 하더라도 한 권 찍는 거는 단가가 너무 비싸서 제가 계산해봤 그 단가표가 나오거든요. 바로바로 나와서 가격표를 보면서 해봤더니 한 권 찍으면 3만 원 정도 들어요. 3만 원요? 한 권에. 우와. 한 권만 디지털 찍으면. 인쇄도? 네. 와. 근데 저희가 40권 찍기로 했잖아요. 40권 찍으면 저는 몰라요. 단가가 몇천 원대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정확한 액수를 말하면 제가 폭리를 취한다고 생각하실까 봐 걱정을 좀 하는데 한 대략 해봤을 때는 6,000원? 6,000원 정도 좀 나와요. 단가가.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많이 찍을수록 사실 이익이에요. 단가는 계속 떨어질 수 있어요. 어차피 뭐 6,000원이라도 손실이죠. 너굴님 인력이 들어가고 그렇죠. 네, 저도 손실이라 생각하는데 싸다니까. 콘텐츠가 들어가고 한 아니 건데 그 아이돌 사진 직직해서 그거 얼마에 팔아먹는데요?
제 이제 욕심은 만약 이게 반응이 좋고 하면 뭐 나중에 프로젝트 펀딩 같은 거 이런 걸로 좀 확장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그래서 뭐, 프로젝트 펀딩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처음부터 저 반응을 보고 일단 반응이 없으면 안 하는 거지. 반응 없으면 안 할 거예요. 프로젝트 펀딩에서 반응이 없으면 네. 이건 안 한다. 근데 프로젝트 펀딩으로 다 팔기 힘들죠. 프로젝트 펀딩으로 만약에 100만 원 모아야 돼. 100만 원 모으기 어려울 것 같아요. 100만 원? 근데 그냥 대충 만들어서 이런 모임 있을 때는 그냥 기분에 취해서 그냥 이렇게 과연 하잖아요. 그럴 것인가? 그리고 제가 요번에 이제 팔아야 되는데 사실 현금만 받거나 계좌이체를 하면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살 거라고 생각해서 카카오페이에 QR코드도 신청했거든요. 나왔어요? 근데 아직 안 나왔어요. 키트를 그래요? 보내준다고 하는데 아직 심사 중으로 나와서 망했네요. 수요일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그거 해야죠.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표에다가 섞어서 팔아야지. 표에다가 책을 드리는 표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게 뭐예요? 페스타 거기 티켓에 아니에요. 그냥 계좌이체 그래서 받으면 되죠. 그래서 계좌이체 받아야 되죠. 토스 성공 받고 토스 성공이랑 뭐 이런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 전에 행사 전에 나오면 좋고. 근데 인디자인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노가다던데. 노가다예요. 완전 노가다예요. 많이 노가다가 사라졌어요. 옛날 진짜요? 그 인디자인으로 넘어오기 전혀 전에는요. 인디자인 넘어오기 전에는 퀵 다들 들어보시잖아요. 네. 퀵. 맥에서만 맥에서 퀵. 그것도 퀵 옛날 버전을 쓰셔가지고 디자이너들. 쿼크? 쿼. 네, 쿼. 쿼을 저보다 모르시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이름 까먹었어요 벌써. 쿼을 옛날 버전을 써서 맥도 그 인텔로 넘어간 버전부터는 못 썼어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그 파워 PC 있잖아요. 맞죠. 이렇게 데스크탑 파워 PC가 엄청 비싼 값에 막 중고 거래되고 그랬거든요. 부품도 엄청 비싸. 출판기에 계신 분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인디자인 넘어가면서 행복해졌죠. 사실 쿼 시절에는 인쇄소도 쿼 파일만 봤거든요. 근데 쿼은 제가 쿼이었으면 편집도 못할 뿐만 아니라 편집을 했다 손 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서체나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게 불가능하거든요. 개인적인 상황에서는. 그래서 사실 인쇄를 엄두를 못 냈을 거예요. 근데 인디자인 넘어오면서는 PDF 파일 던져주면 되니까 굉장히 선진화됐죠. 사실 외국에선 다 하던 거를 이제 따라간 거라고 볼 수 있죠. 그 어느 정도 선진화돼 있나요? 그냥 파일만 집어넣으면 알아서 인쇄가 되는 그런 거의 느낌인가요? 네. 그러니까 그 요번에 이제 출력소라고 부르는데 저는 인쇄를 한 건 아니고 디지털 인쇄를 맡긴 거기 때문에 출력소에다가 파일을 던졌는데 이제 제가 던진 파일은 원본 파일이고 거기에는 스크린샷들이 다 컬러로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럼 거기에서 이제 확인을 하라고 한 번 더 PDF 던져주거든요. 근데 그 PDF는 자기네가 후처리를 해서 실제로 그 흑백으로 인쇄가 될 거면 그레이스케일로 나와요. 네. 그런 PDF 던져주시고 그리고 표지 따로 있는데 표지도 이제 던져주시고 해서 뭐 확인하는 것도 쉽고 옛날에는 지금도 이제 인쇄를 본격적으로 하려면 필름에다가 찍거든요. 필름을 찍으면 필름도 건판이라고 해서 한 장 한 장 필름을 다 봐요. 근데 이 필름이 어려운 게 한 필름에 한쪽만 찍혀 있는 게 아니에요. 한 필름에 16쪽이 찍혀 있어요. 조그만하게? 예, 아니요. 크게. 그냥 실제 사이즈로 16쪽이 찍혀 필름이 있어요. 큰 거예요, 그러면? 필름이 크죠. 이만 전지 사이즈예요. 그거를 하나하나 넘겨야 되는데 또 이게 순방향으로 찍혀 있는 게 아니고 역방향으로 찍혀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지별 순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전지를 놓고 일단 한 방향으로 쭉 훑으면서 쭉 끝까지 가요. 그다음에 뒤집어서 다시 한번 보는 거죠. 그런 작업들을 거의 예전에 그래서 책 찍기 전에는 한 반나절은 출력소에 가서 그 작업만 했어요. 그래서 출판이 망하나 봐. 그 생각에 그냥 디지털로 적당히 잘 뽑아도 사람들은 만족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500권씩 찍는 그런 출판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초판을 그런 곳은 디지털 인쇄 맡기는 것 같아요. 아니, 물론 엄청나게 이제 퀄리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는 건 알겠는데 사람들은 요즘 전자책으로도 읽고 하니까 그리고 디지털 퀄리티가 너무 좋아져서 최근에는 거의 뭐 필름 출력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민감한 사람들 아니면 출판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도 같은 거잖아요. 지금도 결국에 1000권 출판하는 데는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1000권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1000권은 2000권. 네, 2000권부터는 이제 필름 출력을 가긴 가는데 그거는 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2000권이어도
출판사에 따라서 예를 들면 내용이 굉장히 자주 바뀌는 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필름으로 했을 때 이익이 별로 없어요. 필름으로 뽑는다는 거는 필름을 재활용하겠다는 의미거든요. 단가가 확 싸지니까 예, 필름하는 거. 그 부분에서 제세를 찍을 때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필름을 하는 건데 만약에 내용이 자주 바뀌면 제세를 찍을 때 내용을 많이 바꿔야 되니까 필름을 또 다시 그 부분을 찍어야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출판사별로 다른 전략을 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좋은 아이디어를 냈었는데 아마존에 개인 출판해달라고. 요번에 저희 셀프 찍는 44비트 보니까 테라폼 책을 디자인으로 완전 책처럼 다 해놨잖아요. 근데 그 EPUB을 내보내기가 있을 것 같아. 제 생각 분명히. 있을 텐데 없어요. 제대로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제대로 안 나와도 그 아마존 킨들 사신 분들이 제일 하는 게 읽을 책이 없다잖아요. 네. 근데 어차피 해놓은 김에 테라폼이 있으면 오히려 제 생각엔 잘 살 것 같아요. 개발자분 중에 은근 킨들 가진 분들 많고. 그건 아마존닷컴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아마존닷컴. 아마존닷컴에 가끔 한국 책이 있는 것 같긴 하던데. 그 배경 대표님 예전에 스타트업 바이블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출판사들이 넣으면 돼요. 개인 출판도 다 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출판사들은 아마존닷컴에 다이렉트로 넣는 걸 저자 이슈로 뭐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럴 때 과감하게 먼저 진출해서 한글로 검색하면 한글로 아마존에 테라폼 검색하면 딱 그거 하나 있으면 사지 않을까요? 해볼까요? 그리고 제 생각 아마존 진출을 언젠간 할 것 같거든요. 한국에. 아마존이 예전부터 소문은 있고 뭐 출판사 관계자들 몇 년 됐어요?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소문 나는데 5년도 넘은 소문이에요, 사실. 그건 것 같아. 만나기는 만나고 뭐 하긴 하는데 급하게 할 이유가 없어서 걔네들은 약간 일본 진출하듯이 천천히. 이게 아마존이 조금 전략이 다른 게 해외 출판사들은 보면 대부분 그러니까 해외에서 아마존이 책을 팔 때를 보면 대부분 그 할인 정책들을 많이 펴면서 호객을 하거든요. 근데 국내에서는 할인을 못 하잖아요. 일단 10%로 다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제 어느 정도 차별점을 가져갈 수 있는지 아마존이. 그리고 그래서 많이들 얘기하는 게 서점만 들어올 것 같진 않다. 들어오면 그냥 그 종합 쇼핑몰 오픈마켓이라고 하죠. 그런 걸로 들어오고 그중에 북카테고리가 있는 모양이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책 자체가 10% 할인하고 팔고 하면 사실 마진이 크지 않아요. 근데 킨들로 팔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있죠. 근데 이제 킨들 포맷으로 또 가려면 EPUB 준비해야 되고 하는데 킨들은 EPUB이 아닌데. 그러니까 EPUB은 아닌데 모비. 내부적으로는 EPUB이랑 똑같대요. 안 똑같아요. 모비를 그러니까 안에 그 EPUB이 G파일이고 G파일 풀면 HTML이랑 CSS로 그쵸. 구성돼 있잖아요. 그렇죠. EPUB 그렇게 돼 있거든요, EPUB이. 근데 모비가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구성돼 있다고 제가 하더라고요. 막 그 변환을 해보면은 네. 실제로 깨진 경우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건 이제 서로 HTML, CSS 규격을 다르게 이게 적용시켜서. 규격이 다른 거죠. 규격이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다르다고요. 같은데 네. 약간 네. 브라우저의 베이스 CSS 다르듯이. 그쵸. 네. 그런 네. 느낌이죠. 인터넷 잘 익스플로러랑 알지 못하지만. 파이어폭스 네. 같은 느낌으로. 근데 아마존 아마 지금 보면 아마존닷컴 쇼핑몰도 한국에 직배송되는 거 엄청 늘었고 지난번에 말했듯이 아마존닷컴 지금 한국에서 들어가면 한국에 직배송되는 물건이 이렇게 많습니다. 배너까지 띄워놓을 네. 정도니까. 그리고 어차피 도서점까지 하는 거는 S24도 똑같은 상태라서 그냥 들어오면 S24 보는데 아마존이 훨씬 더 잘 볼 수 있잖아요. 아마존 또 프라임이라는 것도 있고. 이번에 한번 도전해보세요. 네, 꼭 알아보겠습니다. ISBN도 근데 그러면 또 그러려면 또 상점 등록해야 되잖아요. 상점 등록도 하고 아마존은 뭐.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존은 셀프 퍼블리싱을 엄청 권장하면서 그게 개인들이 할 수 있게 하니까. 지금 완전히 개인이 가능한가요? 크리에이트 스페이스라고 별도의 도메인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 출판인 경우에는 아무튼 미국에서 하니까. 크리에이트 스페이스로 아마존 북에서 검색을 해보면 책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다 개인 출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해주세요. 근데 ISBN도 따야 되잖아요. 따면 어떻게 되겠죠? 그건 걔네들 출판사 등록을 해야 ISBN을 딸 수 ISBN은 안 있는데 따도 되지 않아요? ASIN만 따서 내면 ASIN은 어떻게 따죠? 그건 아마존 거예요. 아마존이 발표해 줄 거예요. 그래요? 근데 어쨌든 아마존이 어떻게 되니까 개인들이 출판하는 건데 개인들이 다 뭔가? ISBN 하면서 뭐 복잡하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있긴 했잖아요. 개인 책 내고 싶을 때 네. 그 ISBN을 대행해주는 회사가 있긴 했잖아요. 그쵸. 출판사 안 나오고 맞아요. 내가 대신 네. ISBN만 받아주겠다 네, 하는 네. 데가 있긴 했었잖아요, 전에. 그러면은 만약에 이 책이 아마존에서 대박이 나면 저는 대박은 국세청에 안 잡혀가는 건가요? 그렇죠. 세금 내면 되죠. 세금 내면 되죠. 건가요? 네. 세금 옛날에 앱스토어 개발자들도 1,000만 원 받기 전까지는 건드리지도 않아요. 근데 뭐 낙교님이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야?
대박 안 난다고. 대박 안 납니다. 걱정하지 않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엄청 팔리진 않고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그리고 대박이 나더라도 제가 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나는 거지. 아 그래요? 나눠주실 거예요? 지금 당연히 나눠 책 가져야죠. 페이지 80페이지잖아요. 그래, 그의 나는- 절반이 낙교님 분량이라니까요. 나는 그 책에서 5글자던데. 지금 우리가 44비치랑 계약을 한 거고 네. 저기 이제 외주 출판업자. 그래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좀 신경 썼던 부분은 저작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책 모양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보통 원고를 책으로 내면 그 출판사가 독점 계약권, 독점 출판권을 가지거든요. 근데 저희는 뭐 그런 단체는 아니니까 그래서 저작권은 다 원 저작자들에게 있다 이렇게 명시를 했고 외부 기고도 예, 아웃사이더님 네. 쓰신 글을 이제 외부 기고 형태로 받았어요. 왜냐면 아웃사이더님이 44비치에 기고를 하신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연락을 드려서 저희가 이렇게 해보겠다. 그 대신 저작권은 계속 아웃사이더님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책의 저작권과 네. 글의 저작권이 또 다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책의 편집은 우리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편집된 내용을 출판하는 건 그 44비치가 가지고 있는 거긴 한데 원 저작물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출판사 계약을 하고 싶다고 할 때 그 아웃사이더님은 자유롭게 그 출판사랑 계약을 하면 되는 거죠. 블로그에 글을 출판하고 싶다. 당연한 것 같은데. 네, 또 다양한데 이제 보통 그렇게 계약을 하면 타 출판사가 계약을 못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약간 오픈소스 개념으로 그 프로깃이나 그런 오픈소스로 나왔던 내용이 책으로 나올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깃 제가 이사이트 출판사에 있을 때 프로깃을 내는데 위험 요소가 있다. 그 뭐냐면 프로깃 내용을 가지고 다른 출판사가 책을 낼 수 있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출판사가. 물론 디자인 다르게 하고 뭐 내용 교정 다르게 하겠죠. 그렇게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 어떡하냐라고 되게 걱정이 많았죠. 네, 안 내잖아요, 사실. 낼 수도 이건 있죠. 상도위도 있는 거고 약간. 형, 근데 저는 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너굴림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저는 그래서 온라인에 있는 글을 오프라인으로 찍는 진짜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작업을 못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CC 라이센스가 걸려있는 온라인 작업물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책을 썼어, CC 라이센스로. 근데 누군가 그걸 한국어로 아마추어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가 되면은 모두가 다 좋잖아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근데 그거 출판사가 계약을 해서 내버렸어요. 그랬을 때는 이 사람은 애매해지는 거지. 내가 이거를 온라인에 계속 공개를 하면은 출판사가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계약할 때 그건 하면 되잖아요. 아, 계약 관계가 아니죠, 이 둘은. 그쵸. 서로 아니죠. 네. 다른 번역자가 번역을 했으니까. 출판사가 개인적으로 이제 네. 섭외를 해서 번역을 했을 테니까. 근데 그러면은 온라인에는 그 한국어 번역본은 이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다른 사람이 또 들어서 번역하면 되잖아. 그 번역자가 해도 되긴 하는데 그 그렇다고 번역자가 하죠. 설령 출판사랑 계약을 해서 정식 번역으로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출판사 입장에서는 온라인에 있는 걸 좀 내려주시면 안 되냐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할 수도 하기도 있겠죠. 해요. 네. 그렇긴 한데 그 사람이 안 한다 그러면 그 도커 가장 빨리 만나는 도커 책 쓰신 분이 이재용 출판사 계약할 네. 때 항상 온라인 공개도 하겠다고 해서 네.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프로깃 같은 것도 같은 책인데 막 출판사 버전 여러 개 나오면 재밌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시장이 작아서 그렇게 되긴 쉽지 않고. 그렇죠. 사실 CC에 NA 없으면은 네. NA 맞죠? NA 아닌가? NA가 그거 상업적 이용 불가예요. NC. 아 NC가 상업적 네. 이용 불가. 그러니까 NC가 없으면은 네. 그냥 출판사가 허락 안 받고 내도 되잖아요. 아 그쵸? 그렇긴 한데 수정 출판사로서는 계약서가 없는데 그렇게 책을 진행한다는 건 좀 리스크가 커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필름 찍어서 그래. 디지털인 세면 그냥 디지털인데 좀만 하면 되지. 약간 출판에 그래도 그런 거 많잖아요. 출판도 요즘에 개인화가 많이 돼서 유행하는 온디맨드 출판 이런 거 네, 많잖아요. 온디맨드 퍼블리싱. 그래서 평소에 책 안 찍어 놓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책 찍어가지고 네. 내보내면 재고 관리도 안 해도 되고 좋다 뭐 이런 개념 많잖아요. 한빛에서도 POD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POD로 출판하는 리얼타임 같은 것들이 POD.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저번 주에 제가 잘못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리얼타임이 원래는 되게 짧은 책들 실제로 온라인이랑 그 일반 책에 다 나오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그거랑 에스프레소북이랑 협업을 해서 만든 그 플랫폼도 같이 해서 그런 걸 다 통합해서 리얼타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 브랜딩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걔가 통합돼 있었던 거라서 네. 그건 또 온라인 북이랑은 별도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전자책이랑 에스프레소 북이랑 협업을 해서 네. 그 전자책 만드는 플랫폼이 있고 그것도 네. 온라인 북이라고 하는 거 같고 이쪽은 뭐 전자책이 따로 있고
이쪽은 또 종이책 따로 있는 거죠. 네. 다 합쳐서 그 리얼타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이제 얇은 책들 주로. 네. 네. 그런 것도 뭐 온디맨드 출판 잘 되면 해커스처럼 뭐 펀딩 할 필요도 없잖아요. 내가 한 권 사면 근데 우리는 주제가 너무 마이너해서. 네? 우리는 주제가 너무 마이너해서. 44비트요? 네. 테라폼 그냥 그 아마존에 하라니까요. 아마존 하면 잘 팔릴 것 같은데. 최소 10개는 팔릴 것 같아. 우리 내기해 볼까요? 10개 가지고. 제 생각은 10개 기준으로. 아마존도 그렇고 오프라인 책도 최소 10개 팔릴 것 같아. 10개 팔리면은 페이지 수로 나눠주시는 건가요? 네. 아니 안 팔린다 그랬잖아요. 글자 수로. 안 팔린다고 말했기 때문에 거기에 가중치를 0.몇. 그럴까요? 믿지 않는 자. 여기까지 네, 하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